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윤웅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개별 질문 후에 보충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발언 시간 초과될 때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됐으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시작 발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김교흥입니다. 요즘 제가 골목골목과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한숨을 내쉬면서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 이걸 좀 고쳐달라, 바로잡아달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민생 경제는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도 정말로 어렵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 대사를 범죄 피의자를 해외 도피시키다시피 하면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나라의 망신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표심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표심이 하나하나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바로잡고 심판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26년도 7월부터 검단구와 서구가 분구가 됩니다. 여기에 맞게 토대를 잘 만들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교육, 문화, 교통, 복지, 이 원도심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2년 3개월 동안 잘 만들어서 토대를 구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3선이 됩니다. 힘있고 경험 있고 추진력 있는 이 김교흥이가 서구 발전의 미래의 희망을 그릴 수 있게끔 주민 여러분 꼭 손을 잡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지어주셨습니다. 2분 시간 역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박상수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서구의 아들 박상수 후보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구에서 자랐습니다. 서구 가자동에서 자랐고 가정초등학교와 서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서구가 길러줘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 활동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첫 번째 영입 인재로 당에 입당을 하고
제가 자랐던 서구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서구는 정말 많은 어른들은 희망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힘들지만 근면하게 꿈을 키우며 성장하며 아이들은 역시 그런 부모를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교웅 후보의 말씀처럼 서구의 골목골목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중앙정부의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당과 대통령이 무조건 다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기억하고 있듯이 지난 4년 중 2년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 국회까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서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서구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의 교통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서구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희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 건 역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180석, 200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믿어주시고 국민의힘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시작 발언 정확하게 2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들어갈 텐데요. 토론 시간도 주어진 제한 시간을 좀 잘 지켜서 공정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히 출산율은 육아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육아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두 분의 말씀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역시 잘 지켜주시고요. 이번에 답변은 박상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둥지와 먹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제가 바라본 인천 서구는 둥지도 먹이도 없습니다. 정쟁으로 가득 찬 정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말 경제, 교육, 그리고 주택 문제 어느 것 하나 서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서구의 집값, 이 문제, 그리고 전셋값, 이러한 문제는 민주당 정부가 또 민주당의 180석 국회가 아주 크게 끌어올렸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 전세가를 밀어올리고 거기에 더해 집값까지 밀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오른 전세가가 코로나가 끝나고 유동성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바로 지금 인천 지역의 가장 심각한 전세금 사태의 주범이 됐습니다. 전세금을 지킬 수도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쓰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김교웅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작년 4분기에 우리 출산율이 0.65였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계 출산율 0.72, 우리 서구는 한 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교육비도 27조나 갑니다.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제대로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속담에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아이는 정부나 국가에서 키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결 대책으로 제가 공약을 걸은 게
서구형 통합 육아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했습니다. 사설보다 반값으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 키즈카페, 또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이게 빌려줄 수 있는 곳을 한 곳에 묶어두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공약으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씩의 10년 만기로 대출해 주고 자녀 출생 시 이자나 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센터, 이것도 맞벌이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답변에 기초해서 각 후보자께서는 이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고요.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김경 후보부터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죠. 우리 박상수 후보는 이제 이 문제점만 지적을 했지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육아 교육 문제라든가 유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공약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상수 후보는 이제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1분 30초입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주실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중앙당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이러한 공약이 있다는 것을 모두 국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이 서구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일단은 공교육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세력에서 아이와 그 학생들의 인권만 너무나 강하게 보호하려는 그러한 입장에서 교권이 많이 추락하게 되고 또 공교육 자체를 부실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일종의 교육개혁이라고 하면서 막상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 등에 있어서는 과거의 방식을 유지하거나 또는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즉 수능 없이도 의대에 가는 그러한 전형들을 확대하는 이러한 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 특히 서구의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성장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일타 강사를 유치하여 공립학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제도 안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 산청과 안동에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상수 후보께서 김경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젊은 층에게 물어보면 주택 문제가 결국 아이를 낳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추진하여 통과시킨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그것에 김교웅 후보님도 참여를 하셨는지, 동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폐해, 즉 지금 현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 후보께서는 역시 1분 30초 안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에는 이제 세계적인 금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금리가 현저히 떨어져서 주택에 투기하는 붐이 있을 때 우리가 투기 근절책을 만든 적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취득세를 200만 원 이하까지도 감면해주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고 또 이 지방세에 있어서도 액수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고가 문제가 터졌을 때 무엇보다도 전세 자금부터 먼저 돌려드리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저희 행안위에서 법으로 제가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우리 청년들의 주택 문제는 청년 주택을 좀 많이 지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남동 이 2호선과 7호선 환승 쪽에 청년들이 많이 유동하는데 그런 곳에
청년 주택을 좀 싸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도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꾸는 정책, 이것은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에 이은 답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서구 인구는 작년 10월 말 기준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지하철 연장 그리고 GTX 노선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 서구의 교통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김경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제가 정말로 우리 서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서구 어디에서도 서울까지 30분 시대를 한번 열겠다 이런 생각도 속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인구가 63만인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전국 1위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통 문제를 제가 풀기 위해서 우선 7호선이 청라까지 연결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9호선하고 공항철도가 직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4년 동안 풀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이번에 조정을 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부천의 대장신도시까지 오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계양과 가정오거리, 청라까지 이어서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GTX DY자 노선, 2인 노선 이거를 국토위 때 제가 엄청나게 활동을 하면서 장차관과 담당 실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유치 확정이 돼서 이번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는데 예타 면제를 해야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박상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졌습니다. 바로 GTX DE 노선이죠. 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을 나눠서 우리 서구 지역의 교통 문제는 굉장히 미세하게 문제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 루원시티의 도로 체계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린스타하우스 앞에서 인천대로죠. 구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그 진입로 환경은 정말 황당한 수준입니다. 인천 쪽은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서울 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횡단보도는 설치되지 못하고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도심은 주차 때문에 골목골목 통행조차 어렵습니다. 역시 180석의 민주당은 이 주차장과 관련돼서 학교 주변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매우 좋고 취지가 좋은 법이었죠. 그러나 그 원도심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거기서 또 상인들 그다음에 또 그 주민들 이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이에 기초해서 이번에는 보충 질문 역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전과 동일합니다. 30초 해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박상수 후보께서 먼저 김경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GTX와 관련돼서 2020년 4월에 김경우 후보께서는 이학재 후보는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라는 글에서 본인이 2019년 11월 15일에 김현미 장관을 찾아가서 GTX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학재 후보는 당시 12월 3일에나 얘기했다 하지만 이학재 후보 블로그 글을 보니까 11월 14일 하루 전에 하셨더라고요. 루원시티 학교 관련된 문제처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고 찾아가신 것 아닌가요?
네, 보충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GTX DY자 노선은 제가 엄청나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이 아니고요. 2000년도, 2020년도부터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세계 3대 공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이 교통체계가 공항철도밖에 없기 때문에 GTX D 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도 공약이 들어간 것이고 제가 국토교통위 때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게 가시화가 됐고 요번에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무조건 뭐 180석 얘기만 하면서 박상수 후보가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 문제도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2,500면 정도를 진행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 2,000면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역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은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하 주차장을 많이 준비를 해야 대량의 차량들을 소화해야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표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호 후보는 답변에 이어서 박상수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이게 이제 GTX D 부분은 이 국회 속기록을 보면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장차관 교통실장들하고 다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를 우리 박상수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정말 우리 서구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박상수 후보가 생각하는 완전 획기적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네. 예, 박상수 후보 보충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주차장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확실한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이나 운동장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이미 서울의 원도심 지역에서는 이러한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동작구에 가면 남현 소공원 주차장이라 해서 그 지역의 소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서울에서 가장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신촌 지역 같은 경우도 창천 공원 주차장이 학교 운동장 지하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이 존재를 하는데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신촌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언제나 좀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 원도심에는 특히 학교도 많고 또 공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학재 의원 시절에 이 공단지구와 주거지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막기 위해 이 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녹지축 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들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가 주차면을 획기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와 관련돼서 거주자와 그다음에 여기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역시 그 180석의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도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상인들의 영업권이나 주거 환경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대화 토론으로 됐으면 진작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180석이 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아주 열띤 토론을 펼치고 계시고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인천 서구의 현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현안 문제 중에 세 번째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는 지난 3년 동안 8만여 명이 급증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데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느니까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신도심 위주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교통, 편의시설이 신도심에만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의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을 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박상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구의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주택조합 등이 들어와서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렇게 철거라고 쓰여져 있는 그러한 주택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4년 동안 방치할 수 있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통기획과 같은 것을 이곳 인천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전진단 문제 역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서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앞으로 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입니다. 이들 원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그리고 민주당의 어떠한 정책에서도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책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주 보상금에 대해서 국가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천대로 주변에 종상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이 더욱 사업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기용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26년 7월 1일부터는 서구가 이제 서구와 검단구가 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라고 하는 양날개의 가자, 성남, 가정, 신현 이 원도심을 품고 이 사실은 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인천시로부터 요구를 받고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확약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7군데나 작년에 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발전소 주변에 대한 이 지원금이 인천시로 약 98억 원이 갔습니다. 이걸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번에 통과해서 약 98억 원이 이제 서구에 온전히 쏟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원도심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 원도심 쪽에 가장 중요한 인천대로의 지하화와 방음벽 철거 또 공원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원도심의 가장 활력 있는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제가 설계비 항목으로 30억을 따왔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해서 올해 말이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7년 말에서 28년 초에 완공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같습니다. 30초고요.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로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기용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박상수 후보가 얘기했던 이 종상향 문제, 고속도로 일반도로의 종상향 문제는 이미 이제 50m까지는 이종으로 올라가 있고요. 거기서 또 50m, 그러니까 합의 100m를 종상향시키기 위해서 제가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서 이제 용역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상향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주 보존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과연 그 예산을 무엇으로 담당해야 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1분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김기용 후보의 공약 중에서 제가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에 1조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재원 조달 마련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주 보상금의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뭐 1조 원까지 들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서구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공약을,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년, 최소 수년이 걸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동안에 제가 이야기하는 서구 경제 부흥의 공약이 성립이 된다면 서구 주민들의 경제 활동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분담금이 부족한 문제나 아니면 이주 보상금이 부족한 문제도 그것을 통해
시장을 통해 해결될 수가 있겠지요.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국가가 그때는 일종의 보조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테마파크 유치로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내겠다고 하니 바로 다음 날 1조 원의 재개발 재건축 그 국가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시더군요.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시장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답변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상수 후보께서 김기용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무분별하게 설립이 되고 지역주택조합이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도심 지역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이와 같은 폐해, 남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하게 될 원주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기용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의 이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택이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가로 정비사업 쪽으로 많이 가거나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주택을 하는 사업자가 원래 돈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산도 없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많게는 약 5천만 원 정도를 다 걷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그 예산을 소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문제점으로 해서 아예 어떤 때는 사업이 파산되고 떠나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시행자가 자기 예산을 충분히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특히나 이제 소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우리 서구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 나와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복합 특별법이라고 해서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소규모의 개발 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법을 만든 게 뭐냐면 지금 각 부처별로 서로 핑퐁하는 게 있어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거를 통합 심의하게끔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걸 땡길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죠. 두 분이 보충하는 질문 그리고 답변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4월 10일에 펼쳐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우리 지역의 좋은 일꾼이 될지 이 토론회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부터 들어보죠. 시간은 3분씩 드립니다. 공약 발표는 김교흥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자동, 성남동, 가정, 신현, 원창동의 원도심은 가장 중요한 게 인천대로의 지하화, 지상의 공원, 그다음에 지상의 2차선에 50km 미만의 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그다음에 방음벽을 허무는 거. 이게 폭 35m의 5km 구간의 대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제가 국토교통위에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 줄곧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도로 혼잡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예타가 통과가 됐고 또 행안부에서 중앙투융자 심의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올해 예산 설계 용역으로 3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12월 말에 착공 들어가서 빠르면 27년 말, 조금 늦어도 28년 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처음에 5,045억에서 6,200억으로 건축자 재개비가 올라가면서 기재부하고 인천시가 최종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가정권역, 그다음에 성남권역, 가자권역, 세 개 권역에 테마가 있는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의선 숲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철도를 자연스럽게 숲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정권역은 문화의 상품을 거기서 영역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성남권역은 청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 복합 쇼핑몰, 그다음에 가저권역은 IC 산업, 특히 첨단 산업의 이 하나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특화로 했을 때 이 원도심의 저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대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우리가 구민체육관 하나 없는데, 우리 구민체육관을 석탄 비축 기지가 약 3만 4천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민체육관을 짓고 문화원도 일반 건물에 세 들어 있는데 독립 건물에 문화원을 짓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남 삼동의 마가의 다락방 쪽에는 청소년들의 복합문화센터의 땅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만든다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생 성공버스, 청라 쪽은 이제 4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우리 가정동부터 우리 성남동, 신현동 일대는 학생 성공버스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에 걸었습니다. 네. 자, 먼저 김기용 후보께서 여러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요,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이번에는 2분을 드립니다. 박상수 후보께서 김기용 후보에게 김기용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개별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호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000년대 초에 우리가 뉴타운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있었는데,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 여기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24조 정도의 재원이 든다 그랬고, 거기 뉴타운에 들어간 국가 재원이 한 12조 정도였습니다. 한 자치구에 1조의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실 생각이십니까? 네, 2분입니다. 답변 시간. 이것은 이제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인천대로 지하화하고 양옆에 50m, 50m까지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를 정말로 특화된 구역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특화구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발 이익금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만 해도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 6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53년 이상 동서로 나뉘어져서 방음벽 주변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상 또는 소음과 공해 속에 시달려 왔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줘서 특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재생사업을 할 때 또 민자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남역 주변에 좀 입체 건물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 휴게소 같이 땅값은 들지 않으면서 천정에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대기업들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자로 여기다가 유치를 하면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도합을 하면 충분히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서구의 원도심 쪽의 서구갑은 이 인천대로 주변과 또 가자일동, 성남동에 있는 공장지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거기 원도심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 서구의 앞으로 향후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그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상수 후보가 또 역시 김기용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서구의 공교육이 제가 성장하던 시절보다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교권의 추락과 학교 폭력 문제도 서구에서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과거에는 서인천고와 같은 학교들이 있었고 대인고들이 있었을 때는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대 합격생 수가 전국 5위에 이르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서구의 교육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공약이 있으신지요? 네, 역시 보충 답변 2분입니다. 제가 이름이 가르칠 끝자에 일으킬 흥입니다. 교육을 흥하게 해라 해서 저희 선친께서 지어준 이름인데 제가 또 초선 때 이 교육분과위원회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교육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이 교육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의 환경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 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교육의 여건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학교의 체육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자칠판부터 해서 교육의 환경을 제대로 이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좀 우월성 교육을 해서 이제 아마 수월성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특화된 학교가 있잖아요. 특목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목고나 외고도 그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가야지 외고를 나와서 법대다 의대다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목고에 맞는 부분의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뭔가 뒷받침을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서구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제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인천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서구청 지난 구청장 또 지난번 구청장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서 인천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서 교육의 공교육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먼저 보신 대로 김경호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셨고 박상수 후보께서 이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까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박상수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개별 보충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우선 저는 서구의 높이를 다르게 만들겠습니다. 인천대로가 드디어 인천대로화가 되었습니다. 인천대로 방음벽 아직 철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음벽이 철거가 되고 나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자 234동과 가자 1동, 가자동과 성남동을 완전히 분단시켰던 경인고속도로는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주변으로 종상향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할 것입니다. 종상향이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구 원도심의 높이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비판하셨지만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위선적인 교육 정책을 남발하며 공교육을 약화시켜서 서구 아이들의 꿈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서구 아이들의 꿈이 강남 3구 아이들의 꿈과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절 서구는 강남 3구 아이들과 다른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하여 속셈학원도 다니지 못했지만 산수완성만 풀면서 인천 대표로 산수경 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만 충실히 받으면 충분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명문고를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교권을 다시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학생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교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 단계로 과도기적으로 공립학원을 설립하여 이 일타 강사들을 초빙하고 이를 통해 제 첫 임기 4년 동안 확실한 교육적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과거 서인천고가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서구의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서인천고가 했던 그 성과를 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엔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유치해서 이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오사카의 쇠락한 공업지구 항만지구였던 고노하나구의 사례처럼 우리 원도심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루원시티에는 국내 최대의 재즈 페스티벌을 유치하겠습니다. 루원시티 현재 나대지가 넘쳐나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재즈 페스티벌을 열겠습니다. 저는 연수구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시작을 합니다. 송도가 황무지일 때 송도에서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만 명이 찾고 400여 개의 경제 효과를 내는 곳이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서구를 관광, 문화, 지식의 중심지로 경제 부흥시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상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었습니다. 역시 전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이어갈 텐데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 드립니다. 김경호 후보께서 박상수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죠. 박상수 후보가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또 공공학원을 설치해서 일타 강사를 써서 하겠다. 산청이나 이 지방은 학원이 없습니다.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이 군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공공학원과 공교육의 활성화, 강화 이게 저는 굉장히 상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예, 답변은 2분입니다. 네, 김경호 후보께서 아이를 기르신 지 좀 시간이 되셔서 요즘 교육 환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3학년이 돼서 학교에서 수학을 좀 잘한다고 영재반 시험을 보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재반 시험을 보러 갔다가 온 제 아들이 거의 울상이 돼서 나온 겁니다. 반도 못 풀 것 같았다. 그래서 문제가 어떠나 봤더니 문제가 도저히 초등학교 3학년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다 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런 영재반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이미 그 학원들에서 학부모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을 영재반에 넣겠다고 기숙학원까지도 만든다고 합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수능도 보지 않고 컨설팅을 받으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는 아무런 것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에서 그러한 교육이 제공되고 저처럼 사교육 없이 공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 문제와 관련된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교육 문제에서 진보 진영의 위선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공립학원을 설립해서 강남 3구 수준의 그 교육을 우리 서구의 아이들이 받는다면, 받을 수만 있다면 강남 3구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과거 서인천고는요,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집을 만드시고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그러한 공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지금 서구에 그런 학교가 하나라도 있는지요? 지금 서구에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위선적인 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해 저는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어서 김경호 후보께서 박상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입니다. 뭐 선거의 공약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중앙일보에서 지난번에 우리 박상수 후보의 공약이 너무 허황되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타 강사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일타 강사도 100억, 200억씩 받는 사람들입니다, 연간. 근데 거기에 우리 세금을 거기다가 넣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일타 강사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해리포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자, 박상수 후보는 보충 답변 2분입니다. 네, 일본 오사카의 고노하나구 정말 우리랑 비슷합니다. 저는 인재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바쁜 시간 중에도 오사카의 고노하나구를 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항만, 그다음
창고,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 저펜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현재는 구노하나구만 사는 게 아니라 오사카 경제가 살고 일본 경제가 살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면적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런던에 있는 거 전시장 크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4,000평, 도쿄에 있는 거 전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9,000평입니다.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를 가져오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 후보 중에 새만금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급의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현실적인 공약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몇천 평 정도면 되는 중형 실내 테마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제3연육교가 통과가 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금방 올 수가 있고 또 저쪽 서울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춘천까지 가야 되는 레고랜드랑은 다릅니다. 경유지 관광 승객을 관람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서울에 또 관광객을 유치해 올 수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옵니다. 골목마다 사람이 가득 차고 돈이 가득 차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제정책과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구의 정치인들은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구가 길러준 사람으로서 그런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네. 자, 두 분께서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그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이 서구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질문을 드리거나 일정한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후보자가 토론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서구 지역 현안 관련 주제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후보자는 각각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1분,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질문 시간이 1분 30초인 셈인 거죠. 자, 질문을 받은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한 답변당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먼저 박상수 후보가 김경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루원시티 그 주민 간담회에서 상업 3지구에 학교가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학교 용지로 돌리고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전날이었죠. 김경호 후보님께서 그러한 부분, 뭐 대토를 통한 해결까지도 주민들이 원했었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정도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자 그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좀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다시 설립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블로그 글이 한번 올라왔다가 바뀐 것까지 봤거든요. 이 상업 3지구에 대해서 학교 용지 신설과 신설과 관련돼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더불어 랜드마크 건설과 관련돼서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박상수 후보는 우리 서구에 온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 상업 3지역의 학교, 초등학교가 원래 학교 부지였다가 인천시와 LH가 서로 공모를 해서 880억의 상업용지로 바꿔서 팔아먹은 것을 발견하고 강력하게 싸움을 해서 결국은 다시 학교용지로 복원하면서 주민 공람까지 열었던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워낙 부지 비용을, 토지 비용을 50% 넘게 비용 부담을 해서 거기서 오는 행정 간의 갈등 속에서 다시 환원이 된 건데 저는 분명히 그날 토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학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반드시 하겠다. 그러나 상업산 부지 부분은 사업자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인천시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도 만나고 교육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또 인천시의 도시계획국장, 주무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사업을 다시 학교 부지로 하되 그 사업자에게는
중심 1, 2부지를 대토로 하는 방법이 어떠냐. 전에 2020년도에는 7호선 근처로 대토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땅이 좀 더 괜찮은 중심 1, 2로 한번 설득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학교 부지가 만들어지는데 주민들이 상업사업을 원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네. 확실하게 한 겁니다. 예. 자, 이어서 박상수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시면 되고요.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네, 상업삼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셔서 4년 동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자의 변심만으로 그와 같은 협의체는 무산이 되었지요. 근데 다시 TF를 만들어서 이제는 중심 1, 2주구에 대토할 사업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업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들어오는데 이걸 4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4년 뒤에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그때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합의체를 만드셔서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그건 이제 박상수 후보는 뭐 투쟁만 하자고 이제 저 블로그에 올렸던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분명히 토지 비용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티타워가 제대로 안 될 때 민간정 TF를 만들어서 경제청과 정치 쪽과 우리 주민 대표들이 함께해서 시티타워를 LH가 직접 시공하는 걸로 바꿔놔서 사장과 협약을 해서 4월 달에 경영심의가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티타워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자가 이 토지 비용을 거의 다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TF 민관정을 통해서 시와 교육청과 구청과 이게 함께 또 주민대표와 해서 이 문제는 풀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 사례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그 현안들을 우리 박상수 후보는 사실은 여기 온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마치 본인이 이걸 투쟁을 통해서 선거 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다 관철시키겠다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힘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김경 후보가 박상수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 주십시오. 개별 질문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사실은 인천대로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면 사실 거기에 재즈 페스티벌 분명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 이 문화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헬리포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 물론 5,000평 정도면 충분히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업자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앞으로의 협약을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좋지만 이게 공장을 밀어내고 거기다 헬리포터 연구 스튜디오를 만든다? 이게 지금은 뭐 70년대도 아니고 뭐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밀어내고 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그게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밀어내고 투쟁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건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상수 후보께서는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일본이 고노하나구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만들 때 공장을 매입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자동, 성남동 평당 한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평 정도 하는데 확보하는데 그 비용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투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법률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아마 이 판례를 모르셨을 겁니다. 루원시티와 관련돼서 학교 부지로 협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2층짜리 주택을 빌라로 지으려고 해서 사업자가 무려 6차선 도로 확대 공사까지 하고 폭 6m로 도로 확장 공사까지 하고 대금도 다 완납하고 한 상태에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저한 공공성을 위해 바로 그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전용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공공의 필요가 현저히 크다고 하다는 점, 즉 환경 보존이라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냥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인천시가 태도를 바꾸도록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집권 여당의 시장을 설득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함께 길에 나가서 투쟁을 하는 맨 앞에 서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김경호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엔 30초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예 상업상 용지에 하는 게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는데 루원시티는 학교 부지가 또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그 대법원의 사례는 그거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상업사업이 반드시 학교 부지로 돼야 되지만 그 외의 부지도 있는데 그거를 뭐 투쟁이나 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건 민간정이 함께 추진력 있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그 외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린스트라우스에서 봉수초등학교까지 한번 걸어봤습니다. 8차선 도로를 한번 건너야 되고 그다음에 15차선 도로를 건너거나 육교를 건너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겨우 교통할아버지가 있는 횡단보도를 또 한번 건너야 됩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횡단보도를 3번 건넙니다. 어른 걸음으로 11분 40초, 거의 12분이 걸렸습니다. 아이 걸음으로 20분 넘게 걸릴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니? 다리 아파요. 린스트라우스, 대성 베르일 이 지역은 완전히 교통의 섬과 같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상업 3지구의 학교가 들어오면요. 바로 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북한산의 조망, 환경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의 통학권, 교육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판례를 이용해서 인천시를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길거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0일 날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겠다. 주민들 앞에서 제일 앞장서서 투쟁을 하겠다. 김경호 후보는 12년간 단식 투쟁으로 얼룩진석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었고 제2청사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여당 후보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대한 현실성을 이야기하시는데 4년 전 이 보십시오. 서구 문화예술의 전당 김경호 후보의 공보물입니다. 네.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두 분의 토론이 너무 열띤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김경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정치인이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경호는 지난 4년 동안 정말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부응을 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서구에 예산도 4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도 209억 원을 갖고 와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것은 2026년도 7월 1일부터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가 되는데요. 여기에 서구의 앞으로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과 문화와 교육과 복지 또 민생경제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놔야 서구의 희망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대로 지하화와 방음벽 철거 또 공원 문제 이런 것들이 돼야 우리 서구갑은 정말 원활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적하고 많은 현안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4년 동안에 10년 이상 안 풀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타래를 풀어놨습니다. 시작도 김경희가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도 이제 3선의 국회의원의 힘있는 추진력과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서구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 김경희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 윤석열 정권 이번 4월 10일 날 주민 여러분들을 손으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4월 10일은 우리 주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상수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역시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 정말 열띤 토론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 계속해서 저를 서구에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김교웅 후보보다 서구에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일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자동의 예일 유치원에 저는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40년이 되었지요. 제가 그 유치원 앞에서 40년 후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김교웅 후보가 성장한 김교웅 후보께서 여주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김교웅 후보의 4년 중에 앞에 2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모두 민주당이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힘으로 주임법을 개정하고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이러한 일은 했지만 우리의 산적한 현안들은 그러한 힘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루원시티의 학교, 인천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북한산 그 사례에서 했던 것처럼 용도 변경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도 있었고 지방정부도 있었고 중앙정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모두 우리 당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게 돼도 앞으로 2, 3년은 그렇게 유지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이 힘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저는 인천시와 서구청장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입니다. 야당의 3선보다 힘 있는 초선 의원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한 표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후보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구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